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조용한 플라워리 브랜치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9세 여아가 현장을 목격한 뒤 옷장에 숨은 채 친구에게 페이스타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헐카운티 보안관실은 1일 오후 3시 직전 부시넬 코트 5400번지대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50세 여성이 주택 현관 부근에서 다수의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었으며 51세 남성이 지하실에서 스스로 쏜 총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보안당국에 따르면 9세 소녀는 사건 당시 집안에 있었지만 신체적 부상은 없었으며 사건 직후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의 부모가 즉시 911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헐카운티 아동복지국이 출동해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아동을 친척에게 보호 조치했습니다. 보안관국은 아이는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평화롭던 커뮤니티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다니 충격적이라며 이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은 외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수사 중이며 지역 사회에는 추가적인 위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남부협의회와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동남부 한글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1일 토요일 오후 둘루스 소재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동남부 지역 21개 한국학교에서 각 급수별 대표 63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따라 한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심사는 내용의 창의성, 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우수상은 동남부 협의회장상, 우수상과 장원상은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장상으로 수여됐습니다. 권영일 심사위원장은 올해 출품작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 순위를 매기기가 어려웠다며 학생들이 영어 환경 속에서도 모국어로 깊이 있는 글을 완성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장원으로 선정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는 눈치라는 소재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짜임새 있는 전개를 보여줬다며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 학부모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노시연 회장은 한글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한국어 실력이 한층 성장했다고 전하며 참가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흥윤 원장 또한 해마다 향상되는 학생들의 글 수준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한글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둘루스시가 올해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후 5시 마감 후 둘루스시 사전투표자는 총 1,0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결집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초반 분위기는 다소 침체돼 있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 이틀 동안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6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가 빠르게 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사라박 둘루스 시의원 후보는 이번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0주 동안 유권자 등록 캠페인과 사전투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며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였습니다. 또한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약 3,5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당신의 한 표가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메시지로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둘루스의 미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며 비가 오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투표소를 찾아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정의 주요 결정이 공공안전, 기반시설, 주거, 지역경제, 삶의 질 전반에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참여 확대는 곧 도시 발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둘루스시의 최종 유권자 참여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11월 4일 화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둘루스시청 지하 커뮤니티 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한 동포 건강 걷기 대회가 지난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스와니의 조지 피어스 파크에서 12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을의 청명한 날씨 속에 국민 체조로 시작해 참가자들이 정해진 코스를 따라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건강과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은석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걷기 행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한인회를 믿고 함께 소통하며 지지해 주시길 바라는 자리라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한인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라며 앞으로도 한인회는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셸 사무총장은 젊은 리더들이 동포들과 함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한인회 간 문제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신범 이사장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인회에서 준비한 핫도그와 스낵, 음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2025년 3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주요 재무지표 전반에서 견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총 자산은 36억 2,61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총 자본은 4억 4,336만 달러로 지난해 4억 533만 달러에서 9.4% 상승하며 자본 건전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총 대출은 32억 625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 안정적인 대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총 예금은 27억 2,940만 달러로 지난해 3분기보다 소폭 줄었으나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예금 기반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세전 순이익은 6,972만 달러, 세후 순이익은 5,05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4.3% 증가했습니다. 또한 순이자 마진은 3.71%로 2분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자산운용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건전성 지표 또한 개선됐습니다. 90일 이상 연체 대출 규모는 1,30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화생 행장은 지역 밀착형 금융과 신중한 대출 운용,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커뮤니티 중심 은행으로서 고객 신뢰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광절약시간제가 2일 해제됨에 따라 애틀랜타 출발 인천행 직항편의 출발 시간이 1시간 늦춰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일광절약시간제 해제 이후인 3일부터 새로운 운항 스케줄을 적용합니다. 대한항공 KE36편은 오전 11시 55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5시 45분에 인천에 도착하며 KE35편은 오전 9시 4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전 9시 5분에 도착합니다. 또 델타항공의 경우 DL189편은 오전 9시 50분 출발, 다음 날 오후 3시 50분 도착이며 DL27편은 오후 11시 45분 출발해 이틀 뒤 오전 5시 45분 도착합니다. 반면 인천발 DL188편은 오후 6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35분 도착, DL26편은 오후 7시 25분 출발해 오후 7시에 도착합니다. 이번 조정은 일광절약시간제 종료로 미국 현지 시계가 1시간 늦춰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항공사들은 현지 출발 시각이 변경되더라도 한국 도착 시간에는 변동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변경된 운항 스케줄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